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현병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신지은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에 대한 흔한 오해로는 귀신이 씌었다, 부모가 잘못 키웠다, 환자의 의지가 약해서 병을 이기지 못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병이 생겼다,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서 병이 생겼다 등과 같은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뇌 이상이 생기는 병이고 뇌 기능 중에 생각, 감정과 같은 고등 기능을 관장하는 뇌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감정, 감각, 행동에 걸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양성 증상은 지각의 이상, 환각, 사고 내용의 이상, 망상, 사고 과정의 이상, 혼란스러운 생각, 현실감 저하, 자신에 대한 느낌의 변화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음성 증상으로는 감정, 표정, 대화, 의욕, 관심의 저하로 목표를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어서 집중력, 기억력, 실행 능력 등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현은 현악기의 조를 고르다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은 평생 유병률이 1% 정도로 100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서 1번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유병률로 매우 흔한 질환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회와 지역에서 발견되고 발병률과 유병률이 세계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호발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이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일찍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환자들 50%는 병이 좋아져서 원래 생활로 되돌아가지만 대부분 자신의 병을 숨기기 때문에 더 드문 질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종종 관찰이 되고요. 이게 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반 정도만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평균 치료받지 않는 기간은 95주로 2년 가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조현병을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예후가 좋지 않고 기능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예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조현병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청, 망상, 비현실적인 판단, 사회적인 기능의 저하 등 이 대표적인 증상에 해당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 강도, 경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은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혼란스러운 생각, 어떤 잘못된 믿음, 망상, 피해 망상, 조종 망상, 신체 망상 같은 것들이 있겠고 또 환각은 환청, 환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현실감이 없어서 다른 세상에 온 느낌, 또 자신에 대한 느낌이 변화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음성 증상으로는 감정, 표정, 대화, 의욕, 관심들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어서 감정이 무뎌지고 표현하지 않는 것, 표정 변화가 없어지는 것, 부정절한 감정을 보이는 것, 말수가 적어지는 것, 또 억양이 없거나 내용이 빈곤해지는 것, 의욕과 관심이 없어지는 것,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언제나 피곤하고 힘이 없어 하는 것, 집중력이 없고 직장, 학교 생활이 힘들어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검사, 영상검사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 환청이 있다고 해서 또 무작정 조현병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면과 관련된 환청, 환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병력 청취, 정신 상태 검사에 기반하여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 1달 이상 존재할 때 진단을 하게 되는데 망상, 환각, 와해된 말, 와해되거나 경직된 행동, 음성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어야 하겠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어야 하겠으며 다른 신체적 질환이나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조현병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현병을 발생하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도파민 가설도 있는데 번연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어떤 수용체가 도파민 수용체에 해당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전달돼서 조현병이 발생했다는 가설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연구되어 있고 뇌에서 왜 이런 물질들이 이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단일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원인도 있는데 환자 가족들의 경우 유전적 밀접도에 따라서 발병 위험이 일반인의 2배에서 4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선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50%가 되고 따라서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한 유전병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친족이 조현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조현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병이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전적 위험성은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가족에서 조현병의 예후 경과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소인 모형이라는 어떤 원인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하지만 심리적인 충격과 조현병 발생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과정과도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밝혀져 있고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또한 이것이 한 달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조현병으로 진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요인은 될 수가 있고 조현병에 걸리는 사람은 뇌 이상 때문에 체질적으로 스트레스를 건드는 힘이 약하다는 취약성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을 때 조현병이 발생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고 환자가 사회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재발을 잘 하는 이유도 바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한 취약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병 후에는 어떤 재발 악화와 관련해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스트레스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타고난 소인과 스트레스 사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현병 발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